아침 일찍 차에 올라타고 출발했어. 차창 밖으로 비치는 햇살에 오늘 하루가 벌써 기대되더라. 옆자리에 공주가 앉아 꼬리를 흔드는 모습이 귀여워서 괜히 더 설레었지. 이렇게 가족이 함께 떠나는 길은 같은 길도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도착한 곳은 문경세제 주차장이야. 여기는 예전부터 영남대로라 불리던 길의 시작점이지.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난 선비들이 꼭 거쳐야 했던 관문이라 역사적 의미가 크대. 지금은 탐방객과 여행객들로 붐비는 명소가 되었어. 웅장한 산세가 보이니까 이 길을 걷는 게 괜히 뿌듯했어. 첫 번째 관문 주물관 앞에 섰어. 이곳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전략적 요충지로 쓰였고 지금은 보물 제147호로 지정된 중요한 문화재야. 돌로 쌓은 성문 위에 목조 건물이 얹혀있는 전형적인 산성 구조라 더 웅장해 보여. 옛날에는 이 관문을 넘어야 한양으로 갈 수 있었다니 감회가 새로웠어. 관문을 지나 숲길에 들어서니까 바람이 시원하게 불더라.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어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공주도 발걸음을 가볍게 옮기며 즐거워했어. 옛길을 걸으며 옛사람들이 지나간 자취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더 의미가 깊어졌어.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길이었지. 숲길을 걷다 보니 작은 돌다리가 나왔어.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 위로 오래된 돌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더라. 예전 나그네들도 이 다리를 건너며 잠시 숨을 고르지 않았을까 싶었어. 지금은 관광객들이 추억을 남기며 천천히 건너가는데 공주도 냄새를 맡으며 신나게 다리를 건넜지. 걷다 보니 숲속에 정자가 있어서 잠시 쉬어갔어. 나무로 지어진 전통 정자라 운치가 있었고 바람이 솔솔 불어와서 땀이 식더라. 예전엔 이 길을 넘던 선비들이 여기서 쉬며 시 한 수 읊었을까 싶었어. 우리도 물 한 모금 마시면서 잠시 고요한 시간을 즐겼지. 두 번째 관문 조곡관에 도착했어. 이곳 역시 조선시대부터 국방의 요지였고 외적을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했지. 성문 위에는 조곡관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는데 돌로 다져 올린 성벽과 어우러져 장엄했어. 역사책에서만 보던 장소를 직접 보니 과거의 숨결이 전해지는 듯했어. 관문을 지나 조금 더 걷다 보니 양쪽에 돌담이 이어진 길이 나왔어. 오래된 돌들이 층층이 쌓여있어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냈지. 그 옆으로는 푸른 숲이 펼쳐져서 걷는 내내 마음이 편안했어. 공주도 돌담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며 호기심을 보였어. 이런 길은 참 걷기 좋더라. 마지막 관문 조령관에 도착했어. 여기는 험한 고개를 지키던 최후의 관문이라 그 중요성이 컸어. 임진왜란 때는 관군이 일본군을 저지하기 위해 이곳을 끝까지 사수했대. 성문은 높고 웅장하며 주변 산세와 어우러져 압도적인 느낌을 줬어. 과거의 치열한 전투를 상상하니 숙연해졌어. 세 개의 관문을 모두 지난 뒤 전망대에 올라섰어. 앞에 펼쳐진 산과 계곡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힘들게 오른 만큼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며 땀을 닦으니까 피로가 사라졌어. 공주도 바람을 맞으며 기분 좋게 앉아 있었어. 이 순간이 정말 보람 있었어. 오전 일정을 마치고 문경에서 유명한 약돌 한우로 점심을 먹었어. 현무암 성분이 들어간 사료를 먹여 키운 소라서 육질이 부드럽고 풍미가 깊대. 고기를 구워 상추에 싸 먹으니까 입안 가득 고소함이 퍼졌어. 지역 특산물을 직접 맛보니 여행의 묘미가 이런 게 아닐까 싶었어. 식사 후에는 옛길 박물관에 들렀어. 이곳엔 조선시대 영남대로를 오가던 행렬의 모습이 전시되어 있었고 당시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가던 풍경이나 장사꾼들의 모습을 모형으로 재현해놨지. 전시 자료를 보니 우리가 걸었던 길이 단순한 산길이 아니라 역사의 통로였다는 게 실감됐어. 다음으로 간 곳은 문경의 사극 촬영 세트장이었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전통 마을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지. 한옥집과 주막, 약방 같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어서 마치 조선시대에 들어간 기분이었어. 여기서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사진을 많이 찍더라. 우리도 공주와 함께 즐겁게 포즈를 취했지. 세트장을 지나 한옥 골목길을 걸었어. 기와지분과 나무 대문이 늘어서 있어서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어. 창문에 붙은 한지 문살이 햇살에 은은하게 비쳤는데 그 모습이 참 예뻤고 골목 안쪽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어서 소박하면서도 정겨운 분위기가 느껴졌지. 이후에는 전통주 박물관에 들렀어. 여기선 막걸리나 약주 같은 오리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었어. 커다란 옹기 항아리와 전통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예전 사람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 시흥 공간도 있어서 향을 맡아보며 오감을 즐길 수 있었어. 문경 하면 오미자가 유명하지.
농원에 들어서니 빨갛게 열린 오미자가 줄지어 매달려 있어서 눈이 확 트이더라. 오미자는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 불리는데 이곳에선 직접 따서 체험도 할 수 있대. 공주도 싱그러운 냄새가 나는지 코를 킁킁거리며 즐거워했어. 오후 일정이 끝나고 숙소에 도착했어. 나무 향이 가득한 아늑한 펜션이었는데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있는 곳 같더라. 체크인을 하면서 주인장과 잠깐 대화를 나누니 이 근처에도 숨은 명소가 많다고 알려주셨어. 벌써부터 저녁이 기대됐어. 짐을 풀고 숙소 마당에 나와 잠시 쉬었어.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고 잔디 위에서 공주가 신나게 구름이 뛰어놀았지. 노을빛이 마당에 드리워지니 분위기가 따뜻해졌어. 멀리서 매미 소리와 바람 소리가 어울려서 여름 저녁에 정취가 가득했어. 숙소 마당에서 바비큐를 즐겼어.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에 마음이 들뜨고 고소한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지. 근처 마트에서 사온 채소와 함께 구워 먹으니까 한 끼가 아니라 축제 같았어. 공주도 옆에서 의자에 앉아 맛있게 구경하며 꼬리를 흔들었지. 하루를 마무리하며 방 안에서 쉬었어. 따뜻한 조명이 켜진 아늑한 방에서 여행 책자를 펼쳐 다음 일정을 살펴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공주도 이불 위에 몸을 말고 잠들었어. 첫째 날이 이렇게 풍성했으니 내일도 기대가 커졌지. 둘째 날 아침이 밝았어.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데 공주가 먼저 꼬리를 흔들며 일어나더라. 숙소 앞마당을 잠시 산책하며 몸을 풀었어. 상쾌한 공기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니까 전날의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었어. 숙소에서의 짧은 시간을 뒤로 하고 체크아웃을 했어. 문을 나서면서 아쉽기도 했지만 또 다른 여정을 향해 나아간다는 설렘이 더 컸고, 짐을 차에 싣고 공주를 안아들었을 때 이 여행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게 기분 좋았지. 다음 목적지는 상주 박물관이었어. 이곳은 상주의 오랜 역사를 기록해 둔 공간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까지 다양한 유물이 전시돼 있더라. 상주라는 이름이 오래된 고을을 의미한다는 설명을 읽으니 지역의 깊은 역사와 문화가 한눈에 느껴졌어. 전시실에 들어가니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 같은 도자기들이 빛을 발하고 있었어. 조명 아래 놓인 유물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상상했지. 공주는 유리 진열장 너머를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라. 조용한 공간이라 마음까지 차분해졌어. 상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곶감이잖아. 곶감 박물관에 도착하니 입구부터 곶감의 고장이라는 글귀가 보였어. 예부터 상주는 일조량과 기후가 곶감을 말리기에 딱 좋아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대. 마치 곶감의 본고장에 온 기분이었어. 안으로 들어가니 주홍빛 곶감들이 줄지어 매달려 있는 전시가 있었어. 전통 방식으로 감을 깎아 말리는 과정이 그림과 모형으로 잘 설명돼 있었지. 곶감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세시 풍속과 재래에도 중요한 음식이었대. 달콤한 향기에 입안이 당겨졌어. 상주는 또 자전거 도시로도 유명하대. 자전거 박물관에 도착하니 입구에 대형 자전거 모형이 세워져 있어서 눈길을 끌었어. 실제로 상주에는 자전거 대회가 자주 열리고 전국에서 라이더들이 모인다고 해. 독특한 지역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곳이었어. 전시관 안에는 옛날 나무 자전거부터 최신 전기 자전거까지 다양하게 전시돼 있었어. 체험 코너에서는 직접 페달을 밟아보며 원리를 배울 수 있었지.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 즐겁게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우리도 잠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렀어. 따끈한 어묵 국물을 마시고 호두 과자를 한 입 베어 물자마자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더라. 여행길의 소소한 즐거움은 이런 순간에서 나오는 것 같아. 공주도 잠시 벤치에 앉아 쉬며 꼬리를 살살 흔들었어. 드디어 집에 도착했어. 짐을 풀고 소파에 앉으니까 여행의 추억이 밀려왔어. 공주도 피곤했는지 바로 이불 위로 뛰어들어 잠들었지. 이번 문경과 상주 여행은 역사와 자연, 그리고 맛까지 고루 담겨 있어서 더욱 기억에 남았어. 혹시라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문경과 상주를 와보길 추천할게.